한껏 달아오른 불판 위로 돼지고기가 올려지면 오감이 깨어나며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돼지고기가 아주 쫀득쫀득. 수천 년 우리와 함께하며 힘을 주고 행복을 선사한 복동이. 돼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돼지고기는 잊어주십시오. 야,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12월 같아. 어쩜 이렇게 이쁘니?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건강하고 특별한 돼지고기가 우리 밥상 위에 오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행복한 돼지들을 만날 수 있다는 동물복지 양돈 농가를 찾았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더운데 땀 나가시. 안녕하세요.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범호 회장님이시죠? 예, 네네. 반갑습니다. 예. 좀 여기 보니까 뭐 동물 복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돼지의 습성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르는 그런 이제 동물 복지 농장입니다. 이것도 무슨 구제역 때문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지역 아프리카 돈열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부인들은 이제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방역부도 입고 소독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할아버지가 왔다고 아기 돼지들이 달려와 반겨주네요. 아이고. 저게 이제 젖띠고 60일 정도 된 이제 새끼들입니다. 60일? 예. 60일인데 제법 크네요. 예. 사람도 방에만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돼지도 그럴 것 같아서 그 바깥바람을 좀 주기적으로 쐬는 시간을 갖는 게 건강이나 그런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의 기본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해 축산을 하는 거라는데요. 돼지들은 이제 진흙바닥에서 뒹굴르고 땅 파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땅에 뒹굴면은 막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돼지를 몰라서 하는 말씀드리고 돼지는 그런 걸 좋아하죠. 네, 이들이 건강해야 행복한 밥상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를 지은 말하자면 한국의 링컨이시네 링컨. 아닙니다. 이곳은 돼지들의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요거는 새끼 난 지가 열흘쯤 됐네요. 새끼 난 지가 요거는. 소유 중인 돼지들에게도 충분한 공간을 줘 어미와 새끼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미가 이제 마음대로 뭐 사료도 먹고 물도 먹고 뭐 돌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요새 더우니까 물이 지고요. 이범호 씨는 12년 전 구제역으로 수천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아픔을 겪었다죠. 그 후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불필요한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을 투여하지 않았답니다. 돼지가 추우면 한 군데 몰려 있고 더우면은 여러 군데 널브러져 있어. 근데 얘들은 지금 막 뛰어놀잖아요. 환경이 좋은 거죠. 인류가 가장 먼저 이 가축으로 기른 게 돼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무나 이 굴 속에 살았는데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뱀이었대요. 돼지가 이제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것이 이제 가장 최초의 가축이다 그런 뭐 설이 있어요. 옛날에는 잘 구워 먹질 않았죠. 그때는 이제 고기도 워낙 귀해가지고 부위도 몰랐고요. 그냥 고기 한 건 그럼 그냥 아무 부위나 그냥 잘라서 그냥 그게 먹었죠. 돼지고기다. 예. 네, 돌이켜보면은 값싸고 영양 많은 돼지고기는 가파른 산업화와 발맞추어 우리네 외식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로스구이. 그러다가 삼겹살을 어떻게 구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70년대 아마 초중반쯤에 삼겹살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직장인들 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구이 문화가 막 퍼지면서 그때 삼겹살이 아주 우리나라 최고 인기 메뉴가 됐죠. 허기를 채우고 고단을 씻어준 그 한 점의 맛. 돼지고기는 단연 일하는 사람들에겐 영혼의 음식 그 자체였죠. 무겁다야. 이게 6kg 되니까. 아이고, 네 잔치라도 볼 일어나 봅니다. 고기도 너무 좋고 어머머머 이렇게 양이 많어. 돼지고기도 너무 좋아. 했더니 아니 농장한다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흔하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돼지고기 본 김에 아주 그냥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제가 돼지 사업 초창기 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인데 우리 집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언니, 그다음에 집사람 친구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돼지 기르고 돼지 판매할 때 아주 거의 뭐 내일처럼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우리가 30인분인데 오늘 제가 쏠 테니까는 요리 잘들 하셔. 어휴, 농장집 주방에서도 단연 통삼겹살이 인기네요. 돼지고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쓸 수 있으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잔치가 되는 날이죠. 들썩들썩. 네, 그래서 몸보신 하는 날이고. 자, 여시고. 와, 물도 잘 삶아. 우선 수육부터 삶아야 잔치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법이죠. 양파, 그다음에 마늘, 생강, 그다음에 이 통후추 좀 넣고 월계수잎. 파. 1시간 이상 푹 익힌 통삼겹살. 잘 익었다, 야. 간이 잘 뱄겠다. 잘 익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수육으로만 먹지만 이 집에선 그걸 다시 기름에 지집니다. 이렇게 센 불에 한 번 지지면 육즙을 가두는 효과가 있어 촉촉한 고기를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엔 간장 소스에 투하. 이게 한국식 동파육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먹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20분가량 장조림처럼 조리면 되는데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죠. 맛있게 먹어요. 아니야, 맛있다. 자, 아이들도 잘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주로 산게 이제 구워 먹거나 했는데 이건 또 다른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잘 끓는다. 이번엔 또 뭘 이렇게 푹 구웠을까요? 이거는 사골이고 이거는 등뼈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사골. 냉채 샐러드처럼 좀 생소한 요리 방법인데요. 요새 물가도 비싼데 이렇게 싼 걸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푹 구운 등뼈는 건져서 차게 식힙니다. 이제 소스를 준비하는데요. 칼칼하게 맛을 볶아줘요. 살려 청양고추. 골고루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이 육수는 아까 등뼈 삶은 육수 물에다가 이제 갖은 양념을 넣어서 냉채식으로 먹는 소스 양념입니다. 식초, 레몬.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한 새콤하고 알싸한 소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돼지 등뼈를 먹음직스럽게 삶는데요. 아이고,
이제 금세 탑이 됐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12월 같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우허허허허. 빛깔 고운 양념을 여기에 끼얹어 주니 졸지에 8월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양재동 시장에서 이거 팔던 거 생각나니? 어느 거? 팥뿌리를 팔게 했는데 돼지를 팔았지. 돼지고기. 시장 바닥 가운데 서가지고 아마 그때 양재동에 전국에서 아마 다 시장이 그 열렸어요. 특산품들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때 며칠간 그 했었는데 가갖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필하느라고 앞으로는 돼지고기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한 사람 쉬면 한 사람이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목이 정말 쉬어서 목이 터져라 하고 정말 몸 안 아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판로를 개척하느라 직접 시장을 뛰어다니며 고기를 팔았던 고생담이 어느새 추억이 되었습니다. 스카우트제의가 올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 사장님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쳐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직원들 빼가는 것도 모르고. 눈물이 핑 돌도록 매웠던 시간이었는데 세월이 잘 버무려지니 인생도 매콤한 양념 무침처럼 맛있어졌습니다. 잘 됐다. 이 곱창이랑 대창이요. 네, 돼지 내장탕은 아들 원우 씨의 특기 메뉴인데요. 잘 삶아졌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잘 익었네. 5년 전 직장 생활을 접고 가업을 이으며 익힌 음식이랍니다. 잘 삶아졌다. 돼지 사골이랑 아까 뼈 끓인 육수예요. 아주 3시간 이상 구워서 맛이 아주 좋을 거예요.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평생 돼지를 키우며 산 부모님 노고를 새삼 실감했다죠. 때는 돼지 판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셰프처럼 멋있게 파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장에서 괄시 받으면서 그렇게 돼지를 힘들게 파셨던 거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돼지 일을 하셔서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멋있게 읽어놓으신 농장 사업을 이제 제 일로 받아들이고 이제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직은 그 정도는 제가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아들이 끓인 내장탕까지 완성되니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그게 한수야. 응? 김치 넣은 게 한수라고. 칼칼하고 맛있어. 40년 고생을 씻어주는 한상. 돼지고기라는 음식은 정말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음식이고 위로할 수 있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먹는 게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음식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돼지박물관. 돼지박물관이 아니라 돼지정원 같습니다. 돼지. 여기 돼지가 있네. 안녕. 너도 개처럼 꼬리를 흔드냐?
꼬리를 흔들어 이렇게. 이놈들 봐라. 사람을 반기는구나. 돼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돼지 사랑이 남다른 이종용 씨가 가꾼 곳입니다. 밖에 보니까는 아주 돼지의 정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돼지에 관한 자료를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12지신 중에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도 이제 저 앞에 보면 이제 새해가 오면 특히 이제 돼지띠 때는 돼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 돼지를 문에다 붙여주고. 그랬군요. 네, 저런 건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자동차 들어왔을 때 우리 서울 풍경인데 여기 돼지도 막 놀라서 도망을 가고 막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프랑스에 실린 이게 신문입니다. 그럼 이건 화가도 프랑스 화가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구한말 시대에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놀래가지고 오리, 뭐 돼지.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네 다. 예, 다 그렇습니다. 허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요 제레돼지잖아요. 이 제레돼지를 사육도수를 그림으로 지도화해 놓은 겁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도별 돼지 분포도 이걸 보면은 당시 돼지의 쓰임새를 알 수 있는데요. 뭐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돼지 사육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거름을 생산하는 채비동물로다가 이제 재래돼지를 이제 사육한 걸 보면 평야지대에다 이제 사육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표시네. 네네. 이게 우리 재래돼지입니다. 본래 돼지 종자. 본래 돼지 종자입니다. 멧돼지와도 어딘가 비슷하게 생긴 재래돼지.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멸종됐던 녀석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짝 선 귀와 미간 주름이 가장 큰 특징이라죠. 포항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이한보름 씨가 대를 이어 재래돼지를 복원한 덕인데요. 재래돼지는 우리나라에 원래 예전부터 있던 자생하던 품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산업화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품종인데 지금 상업적 농장은 저희밖에 없고요. 일부 국가기관에 일부 연구용으로 남아있는 돼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남아있던 기록을 토대로 일단 귀가 직립형이고 뭐 앞면에 함몰되어 있고 주둥이가 삐죽하고 이마 이렇게 내천자 주름이 있어요. 앞면에. 그다음 뭐 옆구리 주름이 있고 모색이 까만색이고 후구가 발달되지 않고 그다음 뭐 사진은 짧고 강건하고 이런 외형적인 기준을 토대로 300도를 선발을 먼저 했어요. 외형 선발을. 외래종에 밀려 재래종이 사라지는 게 무척 안타까웠던 이한보름 씨의 아버지 이석태 씨. 그는 재래종에만 있는 7개의 유전인자를 찾아냈습니다. DNA 분석을 해서 한번 복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래종하고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마커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그 마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계속 집단적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과물이 지금 이 돼지들이고 제가 그렇게 선발한 지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죠. 네, 보통 돼지가 아니네요. 사실 재래돼지가 사라진 건 더 많이, 더 빨리만 추구한 지난 시대. 모든 기준이 생산성에 맞춰졌던 탓이었죠. 일단은 새끼를 적게 낳아요. 일반 흰돼지에 비해서 저희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흰돼지들이 평균적으로 15마리 정도. 재래돼지는 많이 놓으면 8마리. 보통 6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요. 생산성이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생산비가 보통 돼지보다 10배나 드는 일이지만 이제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저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국내 재래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까지 포기를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보름 씨는 여러 셰프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돼지고기 음식을 개발하는데요. 그 때문에 그의 연구실은 종종 셰프의 주방으로 바뀌곤 한답니다. 전지인데 요거는 1년 6개월 정도 사육한 돼지예요. 그는 재래 돼지를 꼭 건조 숙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재래 돼지 특유의 풍미가 더 깊어진답니다. 기름이 훨씬 더 많고요. 대신에 이 기름이 아주 백색이에요. 보시면 그 소 지방처럼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흰고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 때문에 재래돼지고기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이 많으면서도 찰진 육질, 많은 셰프들이 꼽는 매력 포인트라죠. 처음 느낌은 그냥 비계가 많은 그런 돼지, 그냥 그런 돼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하니까 일반 돼지보다는 이제 맛이 이제 좀 더 뚜렷하고 그다음에 육향이나 이제 고소한 그런 맛이 더 부각되는 그런 고기더라고요. 우선 앞다리살로 국물 음식을 한다는데요. 재래돼지는 특히 지방에 녹는 점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끓였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곰탕을 끓여 놓으면 국물이 훨씬 더 녹진하고 그 고소한 맛도 훨씬 더 크더라고요. 대파랑 이제 감초, 마늘 생강입니다. 뼈를 넣지 않고 살코기만 1시간 정도 푹 구우면 부드러우면서도 녹진한 국물이 우러난다는데요. 잘 끓였습니다. 맑으면서도 꽉 찬 육향이 느껴지는 국물. 거기에 탱글탱글한 비계 맛이 일품인 고기 몇 점을 올려주면 소고기 부럽지 않은 돼지 곰탕이 완성됩니다. 재래돼지로 하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면 국물 요리, 삶는 요리가 가장 더 좋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팽이버섯, 대파, 베이컨, 후지, 그다음에 삼겹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닭 껍질이 약간 쫄깃쫄깃하니까 식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돼지가 원체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으니까 맛이 좀 잘 받더라고요. 다진 돼지고기로 채운 닭 날개를 노랗게 익을 때까지 지지는데요. 재래돼지의 특별함을 한껏 살리기 위해 개발한 그의 야심작입니다. 쉽진 않죠. 돼지라는 게 솔직히 뭐 이 가격에 먹을 바엔 돼지를 먹을 바엔 소를 먹겠다라는 사람도 많고 굳이 이 돈 내고 돼지를 먹어야 되냐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으니까 좀 그걸 풀어가는 뭐 어떻게 풀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가치를 알아줄 날이 곧 오겠지요. 아무튼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이거는 후지를 갈아서 반죽을 해놓은 거거든요. 빠떼 요리를 만들 거예요. 최동욱 셰프는 재래돼지를 서양 음식에도 접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요리만 하다 보니까 약간 질리는 감, 그리고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었는데 이제 이런 식자재를 찾고 접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흥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굽혀서 나온 상태인데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위에 똑같은 풀을 놓고 무거운 걸로 눌러주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편육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서양식 편육인가요? 팥대는 하루 정도 굳힌 후 썰어 먹는 돼지고기, 케이크 같은 음식이네요. 어디요? 이거 재래지 뒷다리로 만든 그 밭대인데 한번 맛한보세요. 특별한 희식 손님 때문에 다들 긴장한 것 같은데요.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지방 맛이 네네. 지방 맛이 조금 거의 살아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긴장이 되죠. 이게 이제 잘 됐을까? 또 저희랑 또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세대 차에 따른 맛의 취향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걸 갖고 외국 걸 이해하면 괜찮은데 우리 걸 갖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걸 이용하면은 결국 종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집으로 되살린 재래돼지. 한돈의 밝은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보름 씨는 돼지고기 가공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부위를 염장을 해서 가공육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햄을 만들려고 이제 목살 좀 남은 부위를 손질을 하고 있어요. 생햄은 말 그대로 뭐 가열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염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염장을 해서 가열을 하지 않고 먹는 햄이죠. 소금과 시간이 보태 새로운 고기 맛을 탄생시키는 건데요. 그의 실험실엔 다양한 부위의 고기가 숙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재래돼지 등심으로 만든 생햄이고요. 이건 재래돼지 목살로 만든 생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다리로 만든 생햄. 네, 오늘 맛볼 고기는 120일 숙성한 목살 햄. 잘 익었네요. 네. 먹어봐야 알 것 같지만 우선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재래돼지가 이제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밥상. 우리도 함께 응원합니다. 일로 오시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특별한 돼지고기를 구경하려고 부여에 왔습니다. 신발 신으시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제 모는, 이 금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집 앞에다 금줄을 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 7일 동안 21일을 떼어놨어요. 근데 제가 숙성을 하면서 보니까 이 미생물이 작용하는 게 딱 21일부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금줄까지 쳐놓은 이곳은 돼지고기 숙성실. 이게 다 돼지고기입니까? 이게 돼지고기 드라이에이징 하는 거예요. 정말 치즈 냄새가 나네. 치즈향. 허허. 너무 맛있어, 냄새가. 55일 정도예요. 드라이 에이징은 냉장실에서 건조, 숙성, 발효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바람하고 온도하고 습도를 다 맞춰줘야 부패하지 않고 숙성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에이징이라는 게 숙성이란 말이죠? 네, 숙성이죠. 근데 이제 20일이 지나면 발효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숙성은 21일까지 진행이 거의 되고, 껍데기고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아직도 물렁물렁하죠. 들어가잖아요. 왜 물기를 다 빼는 거구만요. 육즙은 안 빠져나오고, 왜 고기 굴 때 보면 핏물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물 있죠.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증발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이거는? 이건 어느 나라도 똑같이 옛날에 다 이렇게 보관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보관 방식인데 지금 숙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관하다 보니까
맛있어지고 발효가 돼서 또 다른 향도 나고 해서 지금은 이거를 숙성이나 발효로 별도로 표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관해서 출발하는 거죠. 네. 저 고기 좀 조금 묻으러 가시오. 고기 좀 떼갈게. 그러고 보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도 곡간이나 처마 밑에 고기를 걸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먹었었죠. 그게 바로 원조 건조 숙성이었네요. 깨달길 잘 깨달았네. 많이 말랐네. 겨울에 저장하기가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잖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면 요리하기도 편고 잘 쓸어지고 수분이 빠져서 맛도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깨달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고양이 달까봐 높이 깨달았지. 찌개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랬죠. 유인신 씨는 그 옛맛을 탐구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다 이것 때문에 드라이에이징이 돼서 건조 숙성이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2009년부터 독학으로 건조 숙성을 터득했다는데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눈물 어린 실패도 여러 번 맛봤답니다. 요 이제 이런 곰팡이들 있잖아요. 얘가 이제 치즈 균주거든요. 그래서 치즈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발골과 정형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봄마크 분리 없는데 여기에 등심 일부하고 삼겹살 일부. 고기가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도 이제 구이용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먹었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껍게 먹는 스테이크를 찾기 시작해서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부채살인데요. 이게 부채뼈거든요, 얘가. 예, 부채뼈에서 붙어있던 살이라 부채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얘가 삼겹살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더 맛있거든요. 기름 맛이 아니고 고기 맛이기 때문에 얘를 스테이크로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고기 씹는 식감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여러 부위의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유행이라죠. 봄마우크, 오돌뼈 삼겹살, 부채살, 앞다리살. 다른 거 일반 고기에 이 정도 하면 이제 막 핏물도 나고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이 굽기는 가장 그 원시적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그 원시 시대에는 생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짐승들이 거기에서 이제 타고 구워지면 그걸 먹어서 이제 구워 먹기 시작하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구우면 이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되고 마이야르 반응이 생겨서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한반도에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건 무려 2000년 전부터. 특히 고려시대부터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야외에서도 직화구이를 즐겼다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돼지. 그 중에서도 숯불구이는 참 오래된 우리 음식 문화입니다. 자, 그새 고기가 잘 익었습니다. 맛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앞다리살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크리미하잖아요. 그 이렇게 끈적끈적한 맛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치즈 맛이거든요. 맛있다는 표현보다도 별미네 그냥. 예. 다른 나라 고기 맛 같아. 우리나라 맛고기가 아니라. 요즘 이 돈마크가 유행하거든요. 요즘 유행한다는 도끼 모양의 뼈등심. 쪽에 붙어가지고 예. 더 맛있게 생겼네. 가운데 쪽으로 딱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돈마크는 갈비살도 붙어 있고 등심살도 붙어 있고 삼겹살도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제가 자른 이유가 세 가지 맛이 같이 나는 자리라
아니, 그러니까 돼지고기까지 먹어본 중에 옛맛인지는 몰라도 다른 맛이야, 다른 맛. 그렇죠. 이게 원래 이런 맛 비슷하게 옛날에 나서 겨울에 예? 저기를 하면. 야, 이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해 먹었단 말인가. 예. 우리 장모님이 충청도 분이셔. 그래서 고추장찌개 예. 이걸 이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맛을 지금 찾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묵은 김치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추장찌개 많이 해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뭉텅뭉텅 쓸어 넣던 거거든요. 김장김치가 떨어질 때쯤 유인신 씨 집에서도 자주 해 먹었던 찌개입니다. 생강 분말, 고추장, 돼지고기 두부찌개 아들이 좋아해.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아해. 이 국물을 떠먹으면 그 향이 싹 같이 올라와. 그리고 이 지방이 성분이 다 바뀌어서 이 위에 떠 있는 기름이 맛이 기가 막혀요. 침 넘어가잖아요, 여기. 고추장 양념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두부까지 넣어주면 밥 2공기도 뚝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해. 어휴. 시대가. 이걸 해달라면 해주지 뭘 여기까지 못 온다고 안 하시고 이제. 참, 완전 없어. 생각도 안 난 거. 이거 주라고.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늘 찾게 되는 한 냄비입니다. 얘는 기름도 좋죠. 이렇게 요리하면 맛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앞다리살 소비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 있는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숙성하고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계속 선보이고 싶습니다. 부디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음식 문화를 더 화려하게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돼지고기 음식 연구에 빠진 또 한 사람. 바비큐 음식 개발에 한창인 김문영 씨입니다. 바베큐에선 이걸 럽이라고 합니다. 럽이라는 것 자체가 문지르다 이렇게 해서 문질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는 게 고춧가루가 아니고 파프리카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훈연했을 때 정말 맛있는 색깔을 이렇게 발색을 이쁘게 내주거든요. 고기가 준비되면 이제 굽기에 돌입하는데요. 김문영 씨가 주문 제작한 이 거대한 기계는 바비큐 화덕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천천히 훈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파이어박스라고 있는데 이 앞에서 피우는 불과 연기만 이 원통 안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돼서 저 굴뚝으로 빠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과 연기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엄청 천천히 익혀지게 됩니다. 바비큐는 은근한 불로 장시간 굽는 요리인데요. 그 기원이 야생 돼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고안된 요리법이라네요. 고기가 다 탄 거 아닌가요? 탔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보면 푸딩처럼 푹 빠져버리죠. 이게 절대 탄 게 아니고 맛있는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을 열어 젖히면 풍부한 육즙과 함께 부드러운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간 정말 닭가슴살 결처럼 정말 부드럽죠. 이게 그냥 정말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부들부들 이 결결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육즙이 가득한 그런 닭가슴살인데 돼지 버전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 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 참 부들부들한 돼지고기로 또 김밥에 도전하네요. 빵이나 밥에도 찰떡처럼
잘 어울린답니다. 오늘 실험에 오른 건 한돈 통삼겹살. 한국적인 바비큐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식재료입니다. 한돈 특징은 이렇게 빵이 두껍고 크면서 또 이게 지방에서 오는 특유의 감칠맛, 그런 풍미가 좋아요. 함께 등장한 절인 배추로 즉석에서 김치를 담그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맛없는 김치도 삼겹살 불판에 같이 올려서 익혀서 먹으면 김치가 엄청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치도 그러면은 양념 바른 다음에 바로 훈연을 같이 해버리면은 익으면서 배추의 풍미가 더 살아나겠구나. 고기와 김치를 함께 훈연하는데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김치가 돼지 기름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지글지글 익으면은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죠, 이거. 120도의 연기로 4시간 동안이나 훈연을 했더니 노릇노릇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훈연 통삼겹살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훈연한 김치, 이 김치 색깔만 솔직히 보더라도 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김치를 통삼겹, 훈연한 통삼겹에 같이 싸서 먹으면은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진짜 군침이 돕니다. 여기만 땄으면은 등갈비인 거죠, 이게. 뼈등심이라고 하고요. 우리네 문화는 약간 얇게 썰어서 구워 먹는 구이 문화로 가면은 그들은 보통 다 이렇게 스테이크로 두껍게 먹으니까 그런 스테이크 컷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정육 쪽도 이제 좀 많이 바뀌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고 보면 되고, 소금을 뿌려 간을 한 후 설탕을 듬뿍 뿌립니다. 갈색 설탕이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은 익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 지방이랑 어울려졌을 때 정말 맛있는 겉표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렸다고 달달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맛있는 풍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짠의 옷을 입은 뼈등심이 불을 쬐러 들어갑니다. 근데 바베큐는 맨날 그거가 뭐 증명의 영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쉬워지지가 않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그러니까 매번 잘 하려고 계속 맨날 시험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최적의 상태를 찾기 위해 고기를 태우기 일쑤였다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미 기다림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지금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 거랍니다. 소고기 안심, 뭐 등심 스테이크 같은 더 부드럽고 촉촉한 육즙 먹음은 그런 스테이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똥차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땅에 묻어서 또 지열, 그렇게 땅을 덮어서 하는 그런 또 방식의 또 돼지고기 요리도 있고. 김문영 씨는 아직도 해보고 싶은 실험이 많습니다. 맛있겠는데? 또 어떤 곳에 매달아 가지고 또 천천히 익히는 방식의 돼지고기 요리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요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또 한국식 우리네 구이 문화를 조금 잘 접점을 만들어서 또 돼지고기 바베큐를 한번 뭔가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 끝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열과 연기 그리고 기다림이 만든 새로운 돼지고기의 매력. 그 맛을 알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세요. 괜스레 가슴 한켠이 헛헛할 때 전 돼지고기를 찾습니다. 이 돼지머리고기예요. 어느 부위는 꼬들꼬들하고 어느 부위는 쫀득쫀득하고 어느 부위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부위예요, 머릿고기가. 특별할 것도 없이 오래 푹 익힌 머릿고기 한 점이면 괜한 서운함도 속절없는 외로움도 한순간 씻어지는데요. 거기에 뜨끈한 국물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예, 이런 노포에 오면 저와 비슷한 정치를 느끼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옛날에 이제 배고플 때 이 장떡거리 거기 가서 먹었던 데가 생각나서 여기 한 40년 됐어요. 옛날 추억도 있고 지금의 많은 좋은 음식이 많아도 이 맛이 제 맛이에요. 하나의 국밥이. 우리 세대에게 돼지고기는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위로하는 아랫목 방구들 같은 푸근함이 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맛도 맛이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시절 추억이 입에 넣으면 같이 씹히는 것 같아요. 추억을 먹는다? 어려움을 먹는다. 추억과 위로의 맛도 참 소중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돼지전을 펼쳐봤습니다. 그저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도전이 우리 밥상을 더 풍성하게 할 테지요. 그들이 있어서 우리 돼지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